이게 왜 하필 밤만 되면 더 가려울까요? 사람의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는 병이거든요. 왜 안 낫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피부 건강 설계 생기한의원 안산점 정혜진 원장입니다. 마포공덕점 이윤정 원장입니다. 원장님, 요즘 커뮤니티 보면 아토피 환자분들 고민이 정말 하나하나가 저는 다 가슴에 와닿아요. 성인 돼서 갑자기 왜 이럴까요? 밤마다 긁느라 피투성이가 돼요. 음식 다 가리는데 왜 안 낫죠? 이런 글들 많이 보셨죠? 그럼요. 글들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토피는 단순히 피부가 가려운 병이 아니라 사람의 일상 자체를 무너뜨리는 병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자극 안 가게 조심조심 씻기도 하고 보습제도 하루에 몇 번씩 덧바르고 또 피가 날 것 같아도 참아야지 하면서 버티고, 그래서 이게 그냥 관리가 아니라 거의 생존 루틴이세요. 그런데도 그대로니까 도대체 내가 뭘 더 해야 되나, 이 답답함이 제일 힘드신 거죠. 그래서 오늘은요, 온라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핵심 고민 4가지 딱 뽑아서 왜 안 낫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봐야 하는지 우리 생기한의원만의 시원한 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볼게요. 30대에 갑자기 얼굴이랑 목에 아토피가 생겼어요. 이 나이에 이게 가능한가요? 아유, 뭐 30대뿐만 아니라 40대, 50대에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보통 이제 아토피 하면은 유전을 먼저 떠올리시는데, 성인 아토피는 유전보다는 환경이나 스트레스, 면역 시스템이 과하게 예민해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맞아요. 우리 몸이 버틸 수 있는 피로랑 스트레스에도 이게 한계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꽉 차서 넘치면은 제일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피부입니다. 수면 부족, 만성 피로, 계속되는 긴장 상태,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몸 안에서 노폐물을 처리 배출하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 아토피는 피부가 약해져서 생겼다기보다는 몸이 보내는 번아웃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 너무 지금 힘들어, 이제 좀 쉬게 해줘, 이거를 막 피부로 외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연고만 바른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연고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첫 단계는 몸 안의 순환을 다시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 전에 5분 정도만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부위에 림프절 같은 부위 가볍게 톡톡 좀 두드려 주시고요. 정체되어 있던 흐름이 좀 풀리면서 피부 열감도 완화되시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고민은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낮에는 참을만 한데 밤 11시만 넘어가면 가려움이 폭발해요. 잠 좀 자고 싶어요. 아, 그쵸. 야간 소양증. 이거 쉽게 말하면 밤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현상인데요. 이거는 진짜 겪어본 분들만 아시는 고통이죠. 이게 왜 하필 밤만 되면 더 가려울까요? 이게 밤에는 신부 체온이 내려가고, 이제 반대로 이제 피부에서는 열을 빼기 위해서 피부 온도는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수분은 더 빨리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밤에는 조금 더 재생 회복으로 들어가는 타임이라서 면역 활동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피부가 예민해져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무조건 보습제만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에는 사실은 보습보다는 피부 온도 관리가 좀 먼저예요.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어서 열식혀 주시고, 침실 온도는 평소보다는 2, 3도 정도 낮게 조금 서늘하다 싶은 게 오히려 좋습니다. 네, 보습제 바르는 것도 요령이 있는데요.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시원한 상태로 얇게 펴 바르세요. 그리고 잠옷은 통기성 좋은 면이나 인견 소재로 넉넉하게 입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가렵고 이러면은 얼음을 대거나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가려울 때 얼음 찜질은 도움이 되고요. 신경을 좀 둔화시켜서 가려움을 좀 덜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얼음 자체를 이제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경우에 피부 조직 손상을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수건에 좀 싸서 5분에서 10분 이내로 가볍게 해주시고, 또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먹는 문제인데요. 고기, 밀가루, 우유 다 끊었는데도 안 낫고 먹을 게 없어서 우울해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이 질문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픈데요. 사실 아토피 식단에서 중요한 거는
뭘 안 먹느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소화하느냐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염증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제한하는 식단은 오히려 또 면역력을 떨어뜨려서 피부 회복을 더 늦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음식 위주로 입안에서 죽이 될 때까지 천천히 씹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우는 것. 이게 치료의 출발점이 됩니다. 네 번째는 가장 민감한 이야기죠. 스테로이드 연고 끊으면 바로 뒤집어지는데 계속 발라도 될까요? 이제 스테로이드는 불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불이 활활 타오를 땐 당연히 소방수를 불러야죠. 그런데 문제는 불이 꺼진 다음이에요. 불이 꺼졌으면 이제 목수를 불러서 무너진 집을 다시 지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피부 장벽 회복, 즉 목수의 역할이 필요한 타이밍이에요. 근데 계속 소방수만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 물에 잠겨가지고 다 썩어버리겠죠. 피부가 얇아지고 혈관이 확장되는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서서히 줄이면서 몸이 스스로 염증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같이 키워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연고를 퐁당퐁당 법칙으로 끊어 나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바르던 거를 이틀에 한 번, 그리고 괜찮으면은 4일에 한 번. 연고가 줄어든 자리를 몸의 자생력으로 채워나가면서 리바운드 현상을 최대한 부드럽게 넘기는 거죠. 운동이 환자들한테 좀 좋지 않을지, 뭐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운동 직후에 이제 좀 빠르게 한 10분 이내로 미지근한 물 혹은 시원한 물로 몸 식혀주고 땀을 빠르게 씻어내 주시면은 가려움을 조금 방지하실 수 있으니까 운동을 좀 저강도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 어쨌든 운동은 뭐 자율신경 안정이나 염증 배출, 뭐 열과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니까 피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공기 좋은 시골로 간다든지 뭐 실제로 되게 일시적일지 모르겠지만 좋아진 것들을 봤었거든요. 공기 좋은 곳으로 가면은 피부에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뭐 아토피나 피부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 자체가 나쁜 공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음식이라든지 스트레스, 수면 상태,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공기 좋은 곳으로 가면 무조건 좋아지냐면 그건 아니고요. 생활 습관까지 사실은 좀 같이 교정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피부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아토피로 고민하시는 분들의 사연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토피는 긴 싸움이지만 제대로 된 방향만 잡으면 반드시 끝이 있는 싸움이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피부건강설계 생기한의원 정혜진, 이윤정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